머니머니 시즌2 진행을 맡은 조선일보 김일혜 기자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가운의 배정식 본부장님을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본부장님과 함께 편안한 노후를 위한 신탁 활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유럽하고 미국, 일본에서는 신탁이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네. 한국에서는 신탁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 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요즘에 이제 한국에서도 신탁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1961년도부터 이미 신탁법이 있었고, 지금까지 신탁하면 금융 상품,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개발 이런 쪽으로 지금 그래도 그 분야에서는 활발하게 좀 활용이 됐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1,000조가 넘는 신탁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탁이 지금까지는 좀 젊은 이제 한국이었기 때문에 자산을 증식하고 개발하는 쪽으로 신탁이 이제 활용이 되어 왔고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제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노후를 대비하고 그 다음에 상속을 하는 신탁, 이런 신탁은 이제 금융기관들이 시작을 하는 그런 단계다. 그리고 이제 최초에 2010년도에 이제 그런 유언대용 신탁이 나와서 금융기관들이 은행증권 보험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좀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노후 자산 관리에 있어서 신탁이 갖고 있는 장점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이제 노후가 되다 보면 아무래도 내가 자유롭게 이렇게 재산을 관리하고 운용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치매 인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내가 설사 치매가 오더라도 내 재산이 나를 위해서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필요한데, 신탁 계약을 통해서 내 재산을 지켜주고 나의 노후를 지켜주는 방법이 이제 초고령 사회에 이제 신탁이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또 하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신탁을 통해서 자금이 잘 관리되다 보면 이제 어르신들 은행에 가가지고 비밀번호 잘못돼 버리면 그게 동결이 돼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문제들도 신탁을 통해서 잘 나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하고, 또 하나 이런 신탁 제도가 잘 활용이 되면 사회적으로는 나를 중심으로 주변에 좀 유해 요소라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1인 가구인데 내 돈을 이렇게 조금 학대하려고 하거나 이렇게 좀 사기를 칠 수 있는 그런 경우들, 이런 것들이 신탁을 통해서 잘 방지가 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도 좀 재산의 보호 정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은 생애 주기에 따라서 신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참고할 만한 부분은 없을지. 네네. 이제 미국은 이제 상속이나 노후 대비 쪽 이런 이제 신탁을 생각을 해본다면 미국은 우리하고는 조금 제도가 다르긴 합니다. 우리가 이제 유언장을 써놨다 하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는 프로베이트라 그래서 유언 검인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을 쓴다 하더라도 유언 검인 절차에 들어가서 그 상속이 모두 다 집행이 완료되는 시기가 짧으면 9개월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장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신탁을 활용하면 그런 프로베이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제 상속 집행이 되기 때문에 신탁이 정말 생활 전반에 활용이 되고 있고요. 우리와 제도가 비슷한 이제 초고령 사회인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젊을 때는 재산을 잘 불리고 이런 이제 상품들, 그다음에 또 나이가 들면은 잘 관리하고 다음 세대로 넘겨주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요즘에 이제 셀프 장례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신탁 상품까지 아주 좀 촘촘하게 이렇게 신탁 서비스가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시작이다 보니까 신탁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점은 이해를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제도라든지 특히 이제 어떤 치매가 왔을 때 내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약간의 세제적 혜택이 부여가 된다면 스스로 세제 혜택도 보고 내 돈도 내가 스스로 잘 관리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좀 시사점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연령대가 신탁에 좀 관심이 많으신지 그리고 뭐 신탁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좀 어떤 분들인지 더 궁금합니다. 예, 예. 아무래도 가장 신탁을 그래도 많이 관리하시고 좀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7, 80대 이상의 이제 고령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고령층의 1인 가구가 더 늘고 있다 보니까 이 혼자서 갑자기 내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지? 내가 또 치매가 걸리면 혹은 뭐 내가 몸이 온전치 못하면 어떻게 되지? 이제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신탁제도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장점을 통해서 내 재산 관리도 하고 생활비도 쓰고 병원비도 제대로 쓸 수 있는 이런 이제 플랜을 찾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고요. 그 다음에 상속인들, 40대 후반에 뭐 40, 50대 상속인들이 뭐 형제들이 여러 명인데 부모님의 노후 자금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좋을지, 서로 간의 형제들끼리 부모님의 병원비를 투명하게 관리할지, 그리고 또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세 때문에 다투고 뭐 이런 경우가 참 많은데요. 신탁을 통해서 공통 비용이라든지 서로 부담해야 될 비용을 아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관리할 방법, 이런 걸 찾는 분들이 많이 신탁을 지금 문의하고 계십니다. 예, 본부장님, 그러면 신탁은 어느 시점에 맡기는 게 좋을까요? 이제 신탁하면 지금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유언 대용 신탁. 이제 유언장을 대신하는 신탁이다. 혹은 뭐 고령자를 보호하기 위한 재산 보호 신탁이다. 이제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경험을 해보면 이제 고연령층이나 또 젊으신 분들이나 각각의 이 가정 환경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상속이나 증여가 필요하다고 결심될 때 그때가 바로 신탁을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자면 내가 70대 어르신인데 내가 최근에 몸이 좀 안 좋았다. 그러면 뭔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때가 바로 신탁을 준비할 때고요. 또 1인 가구에 이제 뭐 50대 여성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보면 내가 내 재산이 사망하면 상속인들이 이제 형제, 자매, 뭐 최근에 이제 유류분 제도가 이제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만 이제 형제, 자매보다는 내가 그래도 좀 좋은 뜻에 쓰이는 기부라든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조카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야겠다라고 결심할 때 바로 그때가 누구에게나 신탁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증여 신탁 같은 경우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신탁 기능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는데 그 원인이 뭔지 그리고 또 뭐 신탁을 활용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건지. 일단 이제 증여 신탁이라고 하는 걸 좀 정의를 먼저 해보면 이제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증여 신탁은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증여된 재산이 신탁으로 관리되는 포괄적인 상품 유형을 증여 신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절세 목적의 증여를 하되 우리 가정의 재산이 온전하게 좀 지켜졌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증여 신탁의 취지고 서비스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절세 목적으로 증여를 실행하기 전에 증여하면 절세가 되는 거지 굳이 신탁을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신탁을 해서 재산 보호를 하더라도 별도의 어떤 세제적인 이펙트나 뭐 그다음에 별도로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못 찾기 때문에 이제 그런 증여 신탁이 활성화되지 않는 건데요. 이제 물론 신탁을 한다 그래서 절세 효과는 없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고 증여받은 자녀가 재산을 뭐 부모를 수탁자로 하든지 아니면 금융기관을 수탁자로 하든지 재산을 보호하는 조치가 된다면 어느 정도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세제적인 이펙트는 신탁에 대해서 별도로 주어져 있지 않는 상태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에 이제 우리가 증여 신탁을 이제 금융기관들이 굉장히 활용을 많이 했던 것은 자, 증여를 자녀에게 해주고 나면 증여받은 자녀가 이 재산을 탕진하지 말고 오랜 기간 동안 분할해서 본인의 생활비나 좋은 용도로 써라. 이게 이제 증여를 해주시는 부모님들의 뜻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했던 증여신탁은 이제 채권과 연계를 해가지고 분할해서 처리를 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이제 한꺼번에 증여세를 부과할 때 뭐 단순 조금 테크니컬한 부분입니다만은 이제 그 할인 포인트 자체가 굉장히 좀 낮아졌습니다. 할인율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실행 이후에 증여를 하고 나서 신탁을 같이 결합할 이유가 어떤 금전적인 부분이나 텍스적인 이펙트는 인센티브가 좀 줄어 있는 거죠. 근데 과거에 이제 우리가 증여하고 자녀가 계속해서 재산을 온전하게 분할해서 탕진하지도 말고 쓰기를 원한다면 저는 어느 정도 우리 전체 사회적으로 봤을 때 약간의 어떤 그 텍스적인 이펙트라든지 경제적 요인책을 부여를 해준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증여신탁에서는. 궁금한 게 네. 만약 신탁을 이용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신탁의 좋은 장점을 이해하고 나도 신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이제 신탁 관계를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탁이라는 것은 이제 재산을 가지고 있는 나를 중심으로 내가 위탁자가 되고 재산을 잘 관리해 줄 사람을 이제 수탁자라고 네. 하거든요. 그러면 누가 수탁자가 될 수 있느냐, 이제 그 수탁자를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탁자 역할을 하는 것은 지금 이제 금융기관들, 신탁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들, 은행, 증권, 보험 이런 데에 이제 상담을 하시면 뭐 재산 보호 신탁, 그다음에 증여 신탁, 뭐 이런 유언 대용 신탁 이런 것들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내가 금융기관에 가서 하는 게 조금 번거롭다. 그리고 또 프라이버시가 내가 좀 유지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예를 들어서 증여 신탁을 생각을 해보면 아들에게 증여를 해주고 아들이 위탁자가 되고 네. 아버지가 수탁자가 돼서 서로 간에 신탁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이제 가족 신탁, 뭐 민사 신탁,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수탁자는 이제 금융기관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족, 내가 믿을 만한 누군가와 서로 간에 신탁 계약을 제대로 맺을 수만 있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관리하고 운용하고 상속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보면 네. 주로 이제 신탁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고령층의 굉장히 자산가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네. 혹시 뭐 금융기관에 이렇게 갔을 때 최소 뭐 얼마 이상의 금액을 뭐 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 같은 게 있나요? 네네. 저도 그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지만 이게 하다 보면 결국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신탁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뭐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재산이 있어야 신탁을 또 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금융기관들에 요즘에 이제 신탁을 할 때에는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신탁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아파트 한 채 없는 사람은 또 뭐 재산이 이렇게 좀 형평성에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전세 보증금 2억 3억의 전세 보증금도 신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처음에 초기에는 신탁을 할 때 금액이 뭐 20억, 30억 이렇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고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시작을 했는데 신탁이 조금 더 보편화되고 알려지면서 아파트 한 채, 그다음에 상가 하나 이런 것도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주겠다. 이런 경우도 신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꼭 그러면 부동산이어야만 하느냐. 그게 아니라 금전을 가지고도 내가 우리 손주에게 내가 1,000만 원 줄 테니까 내가 사망하면 우리 손주가 1,000만 원 받아가라. 이런 신탁도 할 수가 있고요. 뭐 아니면은 뭐 5만 원씩 적립을 해서 내가 나중에 죽고 나면 49제를 지내달라. 이런 신탁도 절로 이제 귀속시키는 이런 신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네네. 주식 같은 것도 신탁이 되나요? 가능합니다. 예, 우리 이제 금융기관에서 신탁을 할 때에는 우리 뭐 신탁할 수 있는 이제 그 재산들이 열거돼서 네, 법에 네. 정해져 있는데요. 주식도 당연히 신탁을 할 수가 있어서 이제 기업 승계를 하고자 하는 경영자분들 예, 이런 분들도 자녀에게 수탁자에게 신탁을 하고 어떻게 분배를 해라. 또 의결권은 어떻게 행사해라.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신탁 계약에 녹일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배정식 본부장님과
편안한 노후를 위한 신탁 활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